자, 안녕하십니까. 영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품사, 팔품사 간단히 알아보고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 목적의 개념, 동작을 당하는 주어의 상대, 대상, 그리고 품사, 문장 성분 관계표,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정해지는 품사, 문장 성분 관계표. 자, 품사 동사는 뭐뭐 하다, 바로 마침표를 찍고 문장에서도 동사밖에 안 되는 명사, 모든 것들의 이름이 명사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동작을 당할 수도 있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명사절 마찬가지, 명사구 마찬가지, 대명사 마찬가지, 형용사, 군인, 양반, 명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보호라는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형용사, 그리고 adverb, 자, 주로 하는 일이 동사에다가 뜻을 추가시켜주는 동사를 꾸미는 역할 7번, 형용사도 꾸밀 수가 있고 8번. 근데 부사, 거지가 명사하고는 만날 일 없고 거지가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 스스로 다른 자기가 아닌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9번. 짝대기 9개. 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 변동 방법. 수많은 동사를 동사로만 쓰기가 아까우니까 단어 수가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동사를 하다라는 동사를 하는 것, 하기 또는 하는지 이렇게 바꾸는 장치, 또 동사를 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꾸는 장치, 그 외에 동사를 하는 것, 하기, 하는지 또는 뭐 하든지 명사, 하는 형용사, 나머지는 다 부사.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하는 것처럼, 뭐뭐 해서, 전부 다 부사. 자, 일단은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서,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모든 품사로 다 쓰면서 쉰 놨다가, 오히려 모든 품사로 다 쓸 수 있는 게 불편한 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화, 동사로만 쓸래, 동사를 명사로만 쓸래, 동명사, 형용사로만 쓸래, 분사, 이렇게 전문화되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뭐뭐 하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싶을 때는 앞에 비동사, 명사,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이 끝나면서 그냥 꾸며주는 말,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쓸 필요가 없는 게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행복한을 행복하다라는 동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주면 행복하다. 여기에서 행복하다는 것, 뭐뭐 하다는 것 명사.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to 부정사나 동명사. to be happy, being happy. 자,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난 덩어리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애들, 구와 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예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원칙 뭐 거창하게 원칙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가지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y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boy는 소년, 어린 아이들을 소년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는 거니까 명사. 그러면 boy라는 단어의 운명은 2번 동작을 하는 주어, 3번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 4번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고, ru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얘는 달리다라는 동사니까 문장에서도 1번 동사밖에 안 될 거고,
kind라는 단어가 친절한이라는 명사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니까 하는 역할은 5번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6번 보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첫 번째 여기 변수가 두 개니까 한 단어 한 품사 요걸 깨보면 한 단어인데 여러 품사를 가지는 단어도 사실 영어에서 꽤 많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를 가지는 것들 예를 들어보면 well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 학생들이 잘이라는 부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well이 형용사로도 쓰이죠.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한 get well, 건강하게 되다, 회복되다. 또 명사로도 요즘은 잘 볼 일이 없지만 우물이라는 뜻으로 명사로도 쓰입니다. enough 충분한 형용사, enough 충분히, 매우 부사, enough 충분한 것 명사. practice 연습 명사, 연습하다 동사. sound 소리 명사, 뭐뭐처럼 들리다 동사. 이런 식으로 need 목적어를 필요로 하다 또 필요 명사.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사실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자 단어 외울 때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나중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다양한 품사와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은 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여러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가지는 경우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전체 문장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자, 여기 바로 여러 단어 일품사. 이게 구와 절.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게 구와 절인데 구와 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게 나름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어렵진 않습니다. 구는 동사가 모양이 바뀌어서 자, 뭐 앞에 to를 달거나 뒤에 ing를 달거나 주詞변화하는 과거 분사인 경우에는 뒤에 ed를 달거나 동사의 모양이 변화되어 있거나 또는 동사가 아예 없는 경우 이렇게 구고 반대로 절은 자, 반드시 동사가 존재하는 동사가 있나 없나로 구와 절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와 절. 자, 밑에 예문 보면서 1번, 2번 문장 비교해보면 I don't know how to use this computer. I don't know how I should use this computer. 자,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 동사가 두 개면 원래 두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 이 접속사는 다음 장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종속 접속사를 중심으로 접속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요 문장에서 두 개의 노란색 형용편을 보면 둘 다 품사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don't know 무엇을 모르다 라는 타동사 일타 목명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리 자, 그런데 위의 문장에는 지금 원래 use가 동사지만 앞에 to를 달고 to 부정사로 변신 동사가 없는 명사 구
그런데 밑에 문장은 조동사를 포함한 동사, 따라서 명사, 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딱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의문사. 그래서 앞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4번 의문사. 나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뜻도 같고 사실 이게 이제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분리된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절을 줄이면 구가 되는 거고 구를 펼쳐서 동사를 살려주면 절이 되는 거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학교 핵심 문법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should use라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꾸면 그러면 의문사 to 부정사. 자, to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명사절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소금이 줄어들면 소금 남듯이 설탕이 줄어들면 설탕 남듯이 명사절이 줄어들었으니까 명사구 즉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명사구란 말은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구나. 자, 저기 이렇게 쓰고 뭐뭐처럼 그러니까 명사처럼 동사가 to를 달고 동사이기를 포기를 하고 명사처럼 쓰이는구나. 명사적 용법이라. 똑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 3번, 4번 예문 보면 I have a house with a big garden. I have a house which has a big garden. 자, 이렇게 위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고 4번 문장은 동사가 2개 있고 따라서 접속사 하나. and, but, or 등의 대등 접속사가 아니면 종속절, 안긴 문장. 그래서 괄호로 묶어주면 한 덩어리의 품사가 나옵니다. 자, 나는 주어, 내가 가지는 대상, 목적어, 가진다. 자, 무엇을 가진다. 자, 이때도 with a big garden이랑 which has a big garden 얘들이 똑같은 역할, 앞에 있는 house라는 명사를 자세하게 꾸며주는 집은 집인데 막연한 집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정원이 있는 집. 자, 명사를 꾸미는 게 5번 형용사. 마찬가지 전치사, 형용사, 명사로 이루어져서 동사가 없으니까 형용사구 또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처럼 용법. 밑에 문장에는 has라는 동사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용사 절. 자, 영어에서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또는 쉼표 찍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계속중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 하는 역할. 관계사가 바로 형용사절입니다. 5번, 6번. I shaved my eyebrows to study hard so that I could study hard. 자, 위의 문장은 동사 shaved 하나, 밑에 문장은 동사 2개의 접속사 하나. 밑에 마찬가지 to study hard이랑 so that I could study hard. 자, 이 노란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나는 눈썹을 밀었다. 나는 눈썹을 밀었다. 자, 밀긴 밀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눈썹을 밀었다. 마찬가지 동사를 면도했다, 밀었다라는 동사를 자세하게 꾸며주니까 동사를 꾸미는 게 7번 부사 덩어리들. 자, 여기서도 6번 문장에는 custody라는 동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사절. 5번 문장에 to study hard는 부사구, to 부정사의 부사처럼 용법, 부사구. 자, 사실은 여기서도 절에 살아있는 study라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줄여주면서 구로 줄이는 것. 그러니까 구와 절은 얼마든지 선택에 의해서 자, 내가 수행평가하는데 단어 수를 조금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절을 쓰고 오늘 아버지가 되게 좋은 만년필을 선물해서 오늘 글씨 좀 쓰고 싶다. 절로 늘리면 되고 오늘 귀찮아. 또는 칸수를 맞추다 보니까 줄여야 돼. 그러면 구로 줄이면 되고 구와 절은 열려있고
그게 그거다. 생긴 모양이 다르더라도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명사니까 하는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나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또는 보어. 부사 마찬가지 동사 수식하거나 형용사 수식하거나.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 영어의 모든 구화절 타동사구, 동사구를 제외하고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각각의 구와 절. 일단 구부터 보면 명사구 1번, 형용사구 1번, 부사구 1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앞에 to를 달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거죠. 문장에서 뭐로 쓰였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고 만약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열심히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형용사 적용법 형용사구 1번이 되는 거고 to 부정사가 막연한 동작을 뭐 원인, 조건 또는 목적, 거기에 결과 이런 식으로 부사를 자세하게 동사를 자세하게 꾸며주면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가 하는 일이니까 부사적 용법. 그래서 to 부정사 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형용사, 명사, 동사, 이 품사 그러니까 형용사냐, 명사냐, 부사냐 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to 부정사 용법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죠. 쉬운 거죠. 그런데 자, to 부정사를 모든 품사가 다 되도록 해서 신나게 쓰다 보니까 마치 첫째 애들 놓으면 이제 욕심 생겨서 운동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뭐 영어도 시키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막 시켜봤는데 의외로 단점이 너무 산만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더라. 그래서 이력에 대한 반성으로 투부정사의 단점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명사로만 쓰이는 것,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을 만들어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동사를 명사로, 동명사, 동사를 형용사로만, 분사, 이렇게 명사구 2번 동명사, 형용사구 2번 분사. 자, 부사구 2번은 분사 구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분사 구문은 분사를 이용해서,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간단하게 줄이는 것. 자, 사람의 지적 능력, 쥐가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지 해서 과감하게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까지 없애면서 부사절을 줄인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물을 줄이면 소금이 남듯이 부사절을 줄이니까 부사구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9, 3번은 형용사구, 부사구 3번은 똑같은 애들. 자,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면 형용사도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수식받는 대상, 피수식어가 명사면은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피수식어가 부사면은 동사면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이러면 그러면 부사구가 되는 거죠. 구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절을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되고 자, 명사절. 절은 생긴 모양이 문장 앞에 접속사가 와서 하나의 품사로 전락시키는 것. 자, 접속사는 동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다라는 동사만 살짝 다른 품사로 바뀌도록 해주는 것. 물론 뭐 형용사절 1번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절에는 반드시 동사는 있어야 된다. 하나의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접속사가 1번 접속사 that. 처음에 할 때 정리를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that 하지 마시고 접속사 that. 왜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 1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that. 2번이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영상을 짧게 올려놨는데 다른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띵한 선행사, 막연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선행사를 직접 잡아먹어버리고 자기가 명사가 되는 것. 관계대명사 what.
자, 3번 접속사 if header. 이때 if는 뭐뭐라면의 조건 부사, 그건 부사절이고, 이때 if는 뭐뭐 하는지, 뭐뭐인지 또는 whether. 4번이 의문사. 자, 의문사도 뭐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도 있고, 의문 부사도 합쳐서 의문사라고 하죠. 5번이 복합 관계 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띵 해서 잡아먹었고, 복합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 미정, 정해지지 않아서 또는 모르는 경우에 t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뒤에 ever를 붙이는 것. 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누가 오든지 환영받을 거다. 이런 거. 네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내가 다 사줄게. 이런 거. 복합관계 대명사. 자, 형용사절 1번은 what을 제외한 관계 대명사 who, which, that. 형용사절 2번은 관계 부사. 사실 관계 대명사가 제대로 정리되면 관계 부사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관계 대명사처럼 격변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부사 따위를 뺏어온 조독사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간단하죠. 그리고 부사절인 경우에는 이제 동사를 주로 꾸미는데 그 동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지만 그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용도별로 나름 자주 나오는 빈도에 따라서 시간부사절, 자, 동작을 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주는 또는 무조건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나타내주는 조건부사절, 그리고 막연한 동작을 한 이유, 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버리는 양보, 또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정도, 이쁘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정도로 이쁘다, 정도. 6번은 그 동작을 하는 목적. 7번은 요 칠자가 기억자, 요 결과. 8번은 양태,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뭐 그 외에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대도 있고, 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re도 있고, 그런데 자주 쓰이는 많이 쓰이는 것들 8개만 딱 정리.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접속사 됐을 거냐, 관계대명사 왔을 거냐,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 관계대명사 쓸 거냐,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다기 관계대명사 쓸 거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름에 접속사나 하차는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자, 부사절도 전부 다 부사니까,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자, 형용사, 의문 형용사도 마찬가지. 수식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완전한 문장. 자, 문장에서 형용사를 뺏어왔자 형용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은 끄떡없는 거죠. 자, 관계 대명사, 이름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접속사 완전. 이름에 명사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불완전. 자,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자리에 됐을래 왔을래 하면 그때는 선행사가 있고 없고로 따지는 게 아니고 선행사가 있고 없고를 따질 때는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할 때 쓰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을 붙여서 말되는 타동사 뒤에 that절이 맞아 what절이 맞아 하면 결국에는 뒷문장이 완전한가 아니면은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가로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마찬가지. 뒷문장에 있을 거 명사, 자, 동사 앞에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명사 있을 거 다 있느냐? 아니면 거기 있어야 되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거나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거나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가 없거나 불완전한 거. 모든 부사절은 원칙상 완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된다고 문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는
중복되는 주절과 부사절에서 중복되는 주어를 한 번만 써주면 되지만 영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가 중복이 돼도 꼭 써줘야 되는. 자, 물론 뒤에 29페이지 가면 주어가 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같이 생략할 수 있다. 주어만 절대 생략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도 다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확인 테스트로 학생들에게 명사절 4번 모양, 의문사, 형용사절 2번, 관계부사, 부사구 3번, 조명구 이런 식으로 요 표를 번호랑 같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독해 수업할 때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받아 적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번 ON1 ON1은 생략 가능 뭐 예를 들어서 AD5 정도 부사절 그 유명한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정도 부사절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밑에 이름을 다 적어 보도록 결국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접속사 밑에 밑줄을 꺼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적을 줄 알면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찬우가 했던 미친 소처럼 자, 절 외우는 방법 접대 접속사 대 저번에 접대 관악산에 놀러 갈 때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올지 좋을지 의문스러워서 명사절에 사시는 복관대사님한테 물어봤잖아. 접대 관악산 갈 때 만약에 날씨가 어떤지 의문스러워서 복관대사님한테 물어봤잖아. 형용사 절에는 되게 마음이 관대하신 관대스님 사시고 관대함이 부족하신 관부스님 사시고 부사절이라는 절에는 쉬조이양 자, 이시고 여장가 봅니다. 쉬조이양하고 정목결량하고 이렇게 둘이가 부사절에 살고 있더라. 요렇게라도 꼭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좋은 건데 이거. 이게 되면 완전 좋은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오형식 표 정리하면서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7개 딱 나오는데 그때 써먹어야 되는 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품사문정사 문관계표와 여기 있는 구절표 이걸 기본으로 해서 7개를 뽑아내는 거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보호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자, 부사는 보호가 될 수가 없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목적격 보호가 뭐뭐하게 자,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부사는 보호가 될 수가 없고 자,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보충 설명하려고 동사를 보호 자리에 넣고 싶지만 동사도 보호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보호가 될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서 보호 자리에 집어넣는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투부정사 분사 그래서 형용사고 1번 투부정사 분사 전명구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가 있고 근데 희한한 부정사인데 투가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2개 그래서 원래 보호가 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전치사 명사 해서 딱 7개 자, 이때 투부정사는 언제 쓰고 원형 부정사는 언제 쓰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언제 쓸래 이 문제는 오형식 가서 표를 하나 또 완성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이 표를 써먹어야 되는 거.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래도 분사는 형용사 덩어리야. 그래서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가 되겠구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정리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는데 어떤 동사는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은 투부정사하고 놀고, 과거지향적인 동사는 동명사랑 놀고, 어떤 동사들은 둘 다 친하고, 또 나쁜 동사들은 둘 다 와도 되는데 뜻이 달라지고, 이것도 이해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될 수 있는 분사는 명사인데, 문제는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만.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수많은 문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 꼭 필요한 표기 때문에 제발 요거를 별로 뭐 많지도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으니까 이게 다니까 요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